한국 축구에서 학명으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시끄러운 와중에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박종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1995년 한국팀은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 예선에서 쉽게 승리했던 잠비아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전날 박 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 훈련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홍명보, 황선홍 등 주전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집에서 대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등은 징계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은 그 제보자로 박 감독을 꼽았고 언젠가 안 갚음하리라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음해 아시안컵 8강대 이란전에서 한국은 6대2로 참패하였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처참한 패배입니다. 특히 전반에 2대1로 앞서고 있었는데 휴식 시간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반에만 연속으로 5골을 먹은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이 사건은 축구계뿐 아니라 축구팬들도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결국 감독에서 물러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참패를 당하자 국내 언론들은 11회를 이끌고 있는 홍명보가 태업을 이끌었다. 박종환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선수들이 태업을 했다라는 등의 뒷말들이 나돌기는 했지만 끝내 참패 원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언론은 홍명보 선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고집하는 박종환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지만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지도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전 감독에게도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조중현 당시 KBS 해설위원조차 홍명보가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 옛날에는 감독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최근 언론 매체 오센과의 인터뷰에서 11회는 그냥 봉사단체다. 내가 회장을 맡고 있다. 라고 밝힐 뿐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김판곤 울산 감독의 기자회견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는 우리가 코끼리의 다리만 보면 그대로 생긴 줄 안다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 감독은 벤투 감독을 선임했을 때의 과정에 대해 약간 오해가 있다. 벤투 감독에 대해 검증하고 싶은 것은 중국에서 실패했고 그리스에서도 의문이 있었다. 거기에서 확신이 없었을 때는 검증을 요구했고 그걸 잘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국내에서든 외국에서든 최고 수준 감독에게 PPT를 요구하는 것은 우습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르나르 감독은 한 번만 만나달라고 했고 나는 가서 비디오를 보여줬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라면서 말이다. 그분은 아프리카에서 2번이나 네이션스컵을 우승했다. 라커에서의 리더십이나 선수들 장악력, 경기 지배, 선수단 통제 등에 있어서 최고의 감독이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뷰를 보고 성품을 알아봐도 너무 좋은 사람이다. 사정했다. 감독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항에 오면 난리가 날 것이라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감독은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아시안컵 이후 축구협회가 대표팀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과 미디어를 설득했다면 상황이 나아졌을 것이라며 오합지졸이 된 분위기와 아래 위도 없는 선후배 관계에서 누가 수습할 것이며 누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원팀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찾는 것 같았다.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라면서 국민과 미디어를 설득을 잘했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국민들은 K리그 감독 빼가고 여러 아쉬움이 있었지만 잘 선택했다고 말을 할 것이다. 왜 위원회 안에서조차 외국인과 한국인을 뽑는 것에 대해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아주 간단한 문제에서 오해가 생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혜롭게 에너지를 써야 한다. 지금 벌써 2경기를 했다. 다음 2경기가 금방 온다. 감독에게 면박 주며 팀을 와해시킨다. 나는 정치를 하거나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지혜롭게 에너지를 써야 한다고 본다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김 감독은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하나? 월드컵을 못 나가면 누가 책임지나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협회에도 한마디 하겠다. 위원장에게 전력강화위원회의 감독을 평가하는 등의 모든 권한을 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나? 가장 강력한 대표팀, 모든 철학이 가장 안정적으로 모든 시스템에서 적용됐고 공정하고 객관적이게 공감할 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왜 그 권한을 빼앗는지 모르겠다라며 의문을 표했습니다. 김판곤 감독은 후에 사태도 그렇다. 지금 축구협회 내부에서 누가 이런 결정을 해서 어떻게 어렵게 만들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축구팬들은 정말 미쳤구나, 바보냐, 판고나 명보가 그럼 르나르랑 동급이라는 말이냐? 정신 좀 차려라.
너도 일반적인 사고가 안 되는 것이냐. 김판곤도 한통속이었네. 말레이시아에서 좀 나간다고 우쭈쭈 해줬더니 아주 미쳤구나.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질 못하네. 얘도 K리그에서 아주 별 볼 일 없었고 홍콩 변방에서 겨우 입에 풀칠하다가 협회에서 꽂아준 거야. 어떻게 홍콩 변방에 있던 얘가 협회 부회장을 하고 국대 선임위원장을 갑자기 하냐. 호남대 창원대 출신을 협회가 자기 사람 만든 케이스지. 김판곤 감독 정말 실망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만약 정 회장이 사연임을 강행한다면 승인을 불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좌에서 정몽규 회장에게 거취 결단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지금 국민들의 시선이 너무나 비판적이라며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된다면 훨씬 안 좋잖아. 그냥 개인이 선택하는 게 훨씬 명예롭지 않겠나라고 했습니다. 정 회장이 지난 24일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 때 사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선 그 자리에서 당장 사퇴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잘 정리해서 판단하겠다고 했으니 지금 많은 고민과 심사숙고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정 회장이 끝까지 사퇴를 거부하고 사연임에 나설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연임을 2번 이상 못하게 돼 있다. 사면임도 스포츠공정위원회 허가 과정을 거쳤다며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위에 이 부분을 시정해달라고 권고한 상태라며 그 권고를 안 받아들이면 다시 한번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선거 끝난 뒤 만약에 투표보 연임이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승인을 안 하는 절차까지 갈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문체부로서는 가지고 있는 권한을 모두 동원해서 합법적으로 정몽규 회장의 사연임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정몽규 회장도 그렇고 대한체육회장도 그렇다며 2번 이상하고 물러나는 게 원칙인데 그런 걸 다 뒤집고 계속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여야가 질타를 하고 국민이나 언론에서 그렇게 비판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내년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인 416억 원을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직접 집행하는 것에 대해 체육보다 다른 것을 하게 되면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고 말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드러난 체육회의 낡은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유 장관은 28일 프랑스 파리 마레지구에 진행된 2024 파리 패럴림픽 대회 파리팀 코리아하우스 공식 개관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육에 집중을 하자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416억 원은 문체부가 올해 대한체육회에 지급한 생활체육 전체 예산 1337억 원의 31%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생활체육 부분을 포함해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에 지급하는 예산은 총 4,200억 원인데요. 대한체육회는 이 예산을 시도체육회와 종목단체에 지원해왔으나 정기감사나 업무점검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유 장관은 생활체육, 학교체육, 엘리트체육에 관한 정책은 내가 처음 문체부 장관으로 활동했던 2008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전반적인 점검을 새로 해야 한다며 귀국 후 다시 정리해서 전반적인 개혁 방안과 정책 방향 설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체부가 결정한 2025년도 총 예산은 7조 1,214억 원으로 올해 대비 2.4% 1,669억 원 증가했습니다. 문체부 안의 예산이 7조 원을 넘긴 건 2022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 가운데 체육 분야는 올해 대비 587억 원 3.6% 증액된 1조 6,751억 원으로 부문별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축구협회가 최근 스폰서 파트너인 하나은행에서 600억 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에 대해서는 협회 관계자 징계 요구 등을 거론했습니다. 유 장관은 원래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한 것 자체가 위반이라며 절차상 문제 등을 따져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고 다른 조치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문성 축구해설위원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비판했습니다. 박 해설위원이 27일 MBC 라디오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정 회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박문성 축구해설위원이 정 회장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는 이유를 두고 정 회장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축구협회 회장 자리는 매력적인 공간이다. 우리는 축구협회장 자리를 한국 축구의 수장 정도만 생각한다. 하지만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진행하는 월드컵을 포함한 모든 국제적인 행사에 축구협회장 자리로 가면 그 의전은 사실상 거의 대통령급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에 가면 축구협회 회장 아니면 축구팀의 구단주 이런 명함이 박혀 있으면 활동하거나 비즈니스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문제 이미 드러나 있다. 또 이번 현안 질의를 통해서 사실은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많이 부풀어졌다. 하나도 해명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의혹이 계속 더 추가로 나오고 있다. 특히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의 절차와 과정에 모든 것들이
다 불공정했다는 이야기들이 이미 다 어느 정도 나왔다. 이제는 지금의 이 체제 그만 끝내는 것이 옳다고 전했습니다.